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회사, AI 칩의 왕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티커명은 NVDA입니다. 엔비디아,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시작해서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분석 기준일은 2026년 5월 14일이고, 이날 종가 기준 $232 77센트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당일에 찍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분석 기준일로부터 딱 6일 뒤인 5월 20일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핵심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점들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연도, 이건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인데요. 이 기간 매출이 2,15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이에요. 그게 전년 대비 65% 늘었습니다. 두 번째, 순이익이 1,201억 달러입니다. 1년에 170조 원 가까이 순수하게 남기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이런 숫자를 낸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세 번째, 잉여현금 흐름이 967억 달러입니다.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올해 합산 300조 원 이상 AI 설비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 구매로 갑니다. 다섯 번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의 진짜 혜자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의할 점들입니다. 첫 번째,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는데도 주가가 다음날 빠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충분히 좋지 않으면 팔리는 구조예요. 두 번째, 중국의 고급 AI 칩 수출을 규제받고 있어요. 이 때문에 1분기에만 45억 달러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세 번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번째, 시가총액 5.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조 원이에요. 성장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크게 빠질 수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냐?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GPU란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원래는 게임 화면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칩이에요.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이 GPU의 특성,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AI 모델 학습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AI를 가르치는 게 결국 엄청난 양의 숫자,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만들든, 이미지 생성 AI를 만들든, 자율주행 AI를 만들든 다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는 칩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기업에 맡깁니다. 이런 구조를 팹리스라고 해요. 매출 구조입니다. 매출의 83%가 데이터 센터에서 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데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게임은 5.4%, 전문가용 그래픽이 0.9%, 자동차와 로봇이 0.9%입니다. 자동차 부문이 아직 작아 보이지만 성장률이 55%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시대가 오면 이 부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쿠다, 엔비디아의 진짜 혜자. 쿠다는 GPU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200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걸 써요. 챗GPT를 만든 파이토치,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 같은 AI 개발 도구들이 각 쿠다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이 쿠다를 떠나서 다른 걸 쓰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이게 진짜 경쟁 우위입니다. AMD가 아무리 빠른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20년간 쌓아온 쿠다 코드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전환이 안 됩니다. 경쟁사들입니다.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나머지 20%를 놓고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예요. AMD의 MI300X, MI350이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GPU 성능 자체는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쿠다 생태계가 없다 보니 실제 AI 개발 현장에서 채택률은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게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야, 메타는 MTR라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 칩들은 자기 데이터 센터에서만 쓰는 거라 지금 당장 외부 판매를 뺏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인텔의 가우디도 있는데 아직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B가 있는데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칩을 못 사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기는 이유. 결국 쿠다 생태계가 핵심이에요. 칩 성능만 따지면 AMD가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개발자들이 20년간 쌓아온 쿠다 코드와 툴체인을 버리고 갈아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웰이라는 최신 GPU 아키텍처, 제품군 이름이에요. 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납품 대기가 수분기 밀려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엔비디아는 AI 세계의 인텔 더하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존재입니다. 하드웨어 독점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장악한 구조예요. 금리 환경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8%로 올라와 있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빈 워시라는 분이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요. 이분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갈지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가 불리한데 엔비디아는 조금 달라요. AI 인프라 투자는 일반 기업 투자와 성격이 달라요. 빅테크들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투자를 멈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빅테크 설비 투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자체 재무는 거의 무차입이라 금리 직접 영향이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금리보다 AI 투자 수요와 중국 수출 정책입니다. 금리 뉴스보다 이 두 가지를 더 주목하세요. 엔비디아가 속한 섹터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ETF인 SOXX와 SMH의 최상위 비중 종목입니다. 이 ETF들이 움직이면 엔비디아도 같이 움직이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이 ET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나스닥 100 ETF인 QQQ에서도 엔비디아 비중이 8에서 9%나 됩니다. QQQ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엔비디아를 간접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 자금 흐름입니다. 2026년 AI 테마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흐름의 최전선에 있어요. 최근 1개월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20% 올랐어요. 미중 관세 완화 기대, AI 설비 투자 증가 뉴스, 실적 발표 앞둔 포지션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5일 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급등하고 있어요. 시장이 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후 주가 하락 패턴이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하세요. 엔비디아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게 미중 AI 칩 수출 규제예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고급 AI 칩 판매에 제한을 걸었고 엔비디아는 결국 허가를 못 받아서 1분기에만 45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인식했어요. 이후에 H200이라는 조금 구형 칩은 25% 관세를 내는 조건으로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에 40만 개 이상 판매 허가 났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실매출이 발생하진 않았고 25% 관세 부담 때문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빅테크 자체 칩 개발입니다.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 마야, 메타 MTR. 이 칩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쿠다 생태계 때문에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5에서 10년 장기 관점에서는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웰 공급 병목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해서 생산 속도에 제약이 있어요. 네 번째는 딥시크 같은 효율화 충격입니다. 올해 초 딥시크라는 중국 AI 회사가 기존보다 훨씬 적은 GPU로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7%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효율화가 다시 나타나면 GPU 수요 전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정책이 엔비디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반응해요. 이미 중국 매출은 0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더 나빠질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회계연도는 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FY 2026이라고 하면 2025년 2월에서 2026년 1월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인 FY 2026 4분기 실적을 먼저 볼게요. 매출이 681억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73% 늘었어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만 623억 달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75%예요. 100달러어치 팔면 75달러가 남는다는 뜻인데 반도체 회사로서는 극히 높은 마진입니다. 보통 제조업은 20에서 30%, 소프트웨어도 70에서 80% 수준인데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급 마진을 하드웨어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순이익은 430억 달러. 분기 하나에 60조 원 이상 남기는 겁니다. FY 2026 연간으로는 매출 2159억 달러, 순이익 1201억 달러. 전년 대비 각각 65% 성장했어요. FY 2026 1분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60.5%로 뚝 떨어졌는데 이건 중국 H20 수출 규제로 45억 달러 손실을 한 번에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 빼면 원래 마진은 71.3%였어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 이슈였습니다. 다음 실적 효율 FY 2027은 5월 20일 발표입니다. 회사 가이던스 7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컨센서스 EPS 1.77에서 1.79달러예요.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일 테니 주목하셔야 해요. 옵션 내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마진 구조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제조업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매출 총이익률 75%가 뭔 뜻이냐. 예를 들어 블랙을 GPU 한 개 가격이 4만 달러라고 하면 원가는 약 1만 달러이고 남는 게 3만 달러라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63.6%입니다. 매출의 63%가 영업이익으로 남아요.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마진을 하드웨어 회사가 달성하는 겁니다. FCF 잉여현금 흐름이 FY 2026에 967억 달러입니다. 1년에 실제 현금으로 130조 원 이상이 쌓이는 구조예요. 이 돈으로 자사주를 337억 달러나 사들였고 R&D에 185억 달러, 배당에도 소액이지만 지급했어요. Q1 FY 2027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74.9에서 75.0%입니다. H20 손실이 없는 정상 분기라서 마진이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EBITDA 마진이 62% 수준인데 이게 반도체 기업으로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금이 쌓이고 빚은 없다입니다. FY 2026 기준 현금과 단기 투자 합쳐서 432억 달러입니다. 60조 원 넘게 가지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0.07입니다. 100원짜리 자본의 빚이 7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에요. 유동 비율이 3.91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91배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사주 매입입니다. FY 2026 한 해에만 자사주 매입을 337억 달러나 했습니다. 1년에 47조 원 어치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배당 대신 이런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가치를 돌려주는 거예요. 현금 432억 달러 보유의 FCF 967억 달러 창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투자 기회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현금 흐름이 FY 2026에 1020억 달러입니다.
본업에서만 1년에 140조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설 투자 비용 53억 달러 빼면 잉여현금 흐름 FCF가 967억 달러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 구조라서 생산 공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이 삼성, SK하이닉스, TSMC 같은 데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엄청난 FCF의 원천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쓰냐? 자사주 매입에 337억 달러, R&D 연구개발 투자에 185억 달러, 배당의 소액, 이렇게 씁니다. R&D 185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 반도체 회사 한 곳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금액을 연구개발에만 씁니다. 이 투자가 다음 세대 GPU를 만들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원천이에요. 팹리스 구조의 독점적 가격 결정력,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낮은 설비 투자에 극히 높은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시가총액이 5.6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023년에 1조 달러 돌파했다가 2년 만에 5.6조 달러가 됐습니다. PE 비율,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현재 PE가 41에서 46배 수준입니다. 반도체 섹터 평균이 25배인데 훨씬 높아요. 그런데 내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보는 포워드 PE는 27배 정도입니다.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싸지는 구조예요. PEG 비율입니다. PE를 이익 성장률로 나눈 PEG가 0.68입니다. 1이 기준인데 0.68이면 성장률 대비 저평가 신호예요. PS 비율, 매출 대비 주가가 25배예요. 반도체 업종 평균 5배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71개 기관 평균 목표 주가가 270.25달러입니다. 현재 232달러에서 16% 더 올라간 수준이에요. 골드만삭스는 250달러, 웰스파고는 315달러를 목표로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싸냐의 답은 AI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 성장이 계속되면 현재 주가가 싸게 보일 수 있고 성장이 꺾이면 굉장히 비싸게 보일 수 있어요. 2026년 2월 19일에 FY 2026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681억 달러. 분석가 예상 656억보다 4% 높게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만 623억 달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이것도 예상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GAAP 기준 1.76달러로 예상 1.68달러보다 5% 상회했어요. 그리고 QLFY 2027 가이던스를 780억 달러로 제시했어요. 당시 시장 예상이 660억 달러였는데 무려 120억 달러를 더 높게 제시한 겁니다. 역대 가이던스 컨센서스 초과 폭 최대 기록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5.5% 하락했습니다. 3분기 연속 동일 패턴이에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치를 압도하지 못하면 주가가 빠지는 구조예요. CEO 젠슨 황은 에이전트 AI 변곡점이 왔다. AI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QLFY 2027 가이던스의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트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중국 매출이 다시 살아나면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6일 뒤인 5월 20일 QLFY 2027 실적 발표가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날 실적에서 봐야 할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매출이 가이던스 780억 달러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QE 가이던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현재 시장 예상이 약 960억 달러 수준이에요. 이걸 상회하느냐 미스하느냐가 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매출 총이익률이 74.9에서 75.0% 가이던스 수준을 달성했는지. H20 손실 없는 첫 정상 분기인데 블랙윌 시스템 마진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중국 관련 업데이트. H200 실매출이 발생했는지, 블랙윌 중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으로는 6월 17일에서 18일 FOMC, 8월에 QEFY 2027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루빈이라는 차세대 GPU 아키텍처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이것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실적 발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3분기 연속 비트 후 하락 패턴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5월 14일에 52주 신고가 236.54달러를 찍었어요. 3월 저점 164달러에서 불과 6주 만에 44% 반등한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미국 정부가 H200 칩을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에 총 40만 개 이상 판매 허가를 냈다고 나왔어요. 수십억 달러의 매출 회복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파트너가 태국을 경유해서 제한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온 하루입니다. 5월 12일에는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 315달러를 유지하면서 QL 어닝비트를 예상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다. 빅테크 AI 투자 수익성이 확인되면 대규모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2026년에서 2027년 AI 칩 1조 달러 판매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도 2년간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경영진의 자신감입니다. 딥시크가 블랙웰 칩으로 최신 모델을 훈련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수출 규제 위반 논란이 있어요. 정책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1개 기관이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등급 분포는 매수 85%, 보유 14%, 매도 1%입니다. 사실상 전원 매수 의견이에요. 평균 목표 주가는 270.25달러입니다. 현재 232달러에서 약 16% 업사이드예요. 제일 낮은 목표 주가가 210달러고 제일 높은 게 360달러입니다. 편차가 꽤 크죠. 그만큼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자체 추정치가 월스트리트 평균보다 2026년은 14%, 2027년은 34% 높다고 밝혔어요. 대형 기관 중 가장 강세 의견입니다. 웰스파고가 가장 최근인 5월 12일에 315달러 목표를 유지했어요. QL 어닝비트를 예상하는 거예요. 5월 20일 실적 발표 후 목표 주가, 개규모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이에요. 목표 주가 편차가 210달러에서 360달러로 150달러나 차이 납니다. AI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인사이더 매매는 회사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임원들은 꾸준히 주식을 팔고 있어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건 2026년 3월 20일에 임원 25명이 동시에 매도해서 총 4,581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일부는 평소 대비 2에서 3배 규모였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엔비디아 주가가 2022년 대비 10에서 20배 올랐습니다. 경영진들이 회사 주식을 보상으로 많이 받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자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 하나에 쏠리는 상황이 돼요. 분산 차원에서 파는 게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또 대부분의 매도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파는 계획, 10부호에 1플랜에 따른 것이라 실시간 판단에 따른 재량 매도와는 달라요. 젠슨 황 CEO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면서도 엄청난 양을 보유 중인 거예요. 인사이더 매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성장주에서는 자산 다각화 매도가 흔해요.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30일에 저점 164.27달러를 찍었어요. 그 이후 강하게 반등해서 오늘 장중 신고가 236.54달러를 찍었습니다. 저점 대비 44% 반등이에요. V자 반등이라고 부를 만한 패턴입니다. 이평선을 보면 단기 5일, 20일, 중기 60일, 장기 120일 이평선이 모두 아래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어요. 주가가 모든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강세 구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양전환됐어요. 상승 추세를 뒷받침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도 반등 구간에서 늘어났어요. 지지 구간은 210에서 215달러, 5월 초 반등 베이스이고 그 아래로는 190에서 200달러, 올해 저점 164달러가 있어요. 저항은 지금 신고가 근처 236에서 240달러 구간입니다. 이걸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 250달러, 260달러 구간이에요. 단, 5월 20일 실적 발표가 5일 후입니다. 실적 전에 포지션 잡는 건 방향이 어느 쪽이든 변동성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차트 분석보다 실적 후 방향 확인이 우선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베팅이에요. 핀텔 데이터를 보면 엔비디아의 숏 인터레스트, 공매도로 빌려간 주식 수가 약 2억 8,300만 주입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전체 유통 주식 대비로는 1.22%밖에 안 돼요. 시장 평균 공매도 비율이 약 5%인데 엔비디아는 그 4분의 1 수준이에요. 공매도 세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데이즈 투 커버, 현재 공매도 물량을 평균 거래량으로 갚으려면 며칠이 걸리냐는 건데 이게 2.17일입니다. 낮은 수준이에요. 숏 스퀴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숏 볼륨 비율이 37.6%입니다. 기관들이 해지 목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공매도 비율 1.22%는 시장이 엔비디아 베어 케이스에 거의 베팅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렇게 공매도가 적은 상태에서 실적이 실망스러우면 매도 물량이 공매도가 아닌 롱 포지션 보유자들의 매도에서 나와서 큰 하락이 올 수 있어요. 다운사이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3연속 어닝비트 후 주가 하락 패턴입니다. QE에서 Q4 FY 2026 세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매번 다음날 주가가 빠졌어요. 이번 5월 20일 실적 발표 때도 이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수출 불확실성입니다. H200 라이선스는 받았지만 아직 실매출이 0이에요. 25% 관세, 중국 정부의 구매 경고, 밀반입 의혹 조사까지. 중국 매출 정상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빅테크 자체 칩 개발 가속이에요.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니지만 5에서 10년 뒤를 보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GPU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밸류에이션 피크 리스크입니다. 시총 5.6조 달러, PS 25배. 성장이 조금만 꺾여도 멀티플 압축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HBM 메모리 공급 병목입니다. 블랙을 칩 생산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해서 납품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여섯 번째, 딥시크 효율화 충격 재현입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다시 나오면 GPU 수요, 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업사이드 촉매입니다. 5월 20일 실적에서 매출 800억 달러 이상의 QE 가이던스 960억 이상 달성 시 강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중국 H200 실매출 본격화되면 연간 수십억 달러 추가 매출이 가시화돼요. 루빈 차세대 GPU 출시되면 다시 한번 기술 격차 확대와 수주 잔고 확보가 됩니다.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수요가 폭발하면 자동차 부문 55% 성장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성장주 전반에 자금이 들어오고 엔비디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점입니다. AI GPU 시장 독점 80% 이상 점유율. 이게 가장 강력한 강점이에요.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20년 구축 500만 이상 개발자, 경쟁사가 복제 불가능한 해자예요. 블랙을 수요 공급 초과. 납품 대기가 수분기 앞까지 꽉 차 있어요. FCF 967억 달러 무차입. 압도적인 재무 체력입니다. R&D 185억 달러 연간 투자. 계속 앞서 나가는 투자 속도예요. 젠슨 황의 기술 비전 리더십. 3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 CEO입니다. 약점입니다. 중국 수출 규제로 연간 수백억 달러 매출 기회를 잃고 있어요. 단일 팹 TSMC 의존. 대만 지정학 리스크가 공급망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HBM 메모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해서 공급 병목 취약성이 있어요.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 기대치 미달 시 하방 리스크가 큽니다. 기회입니다.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새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추론, 로봇 제어, 자율주행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H200 판매 재개 가시화되면 수십억 달러 즉시 회복 가능해요. 각국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사우디, UAE, 인도 등 글로벌 AI 팩토리 수요가 늘고 있어요.
루빈 차세대 GPU 출시로 다음 세대의 기술 격차 확대가 됩니다. 위협입니다. 빅테크 자체 칩 내재와 장기 가속, 의존도 점진 감소 가능성이에요. 미중 갈등 심화 시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시크류 효율화 혁신 재현, GPU 수요 전망 하락 위험이에요. 반독점 규제, 코다 독점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어센드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 내 엔비디아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오늘 엔비디아 분석 어떠셨나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적 마진, 현금 흐름 모두 역사상 반도체 회사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이에요. 주가도 당연히 그 기대를 반영해서 높습니다. 시총 5.6조 달러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AI 성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5월 20일, 6일 뒤 실적 발표입니다. 3분기 연속으로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있었으니까 실적 발표 전후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차트로는 저점 대비 44%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찍는 강세 구조인데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도 플로트 대비 1.22%밖에 없어서 베어 케이스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분석할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2026년 5월 14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